안녕하세요. 혹시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그런 생각을 좀 뒤집어 보고요. 여러분 안에 잠든 창의력을 체계적으로 깨우는 방법. 이건 좀 탐구해 보려 합니다. 저희가 신정호 박사님의 트리즈 싱킹, 그리고 그 체계적 발명사고, SIT라고 하죠. 이런 여러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랄까, 창의성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거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여러분 스스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다는 점이요. 로저 본 웨흐라는 분도 말했죠. 창의적인 사람은 스스로 창의적이라 생각한다. 오, 결국 이 믿음이 모든 변화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뭐랄까 심리적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 익숙한 방식만 고수하려는 경향이에요. 거기에 좀 갇혀 있거든요. 네네. 또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좀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서는 이건 안 돼 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장벽들, 이걸 깨는 첫걸음이 바로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창의성이라는 게 꼭 세상에 없던 거, 아주 새로운 걸 번쩍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거나 다르게 활용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창의성이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 트리츠 싱킹에서 소개하는 트라이즈 있잖아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도구인데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수백만 건의 특허를 실제로 분석해서 발명가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공통된 패턴을 찾아낸 결과물이라니.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네. 그 방대한 데이터 분석이 트라이즈의 아주 강력한 기반이죠. 핵심 개념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모순이에요. 모순이요? 네. 이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금속을 더 써야 하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더 가볍게 만들고 싶어요. 연비를 높이려면요. 이런 게 바로 기술적 모순이죠. 상충하는 요구사항. 하나를 좋게 하려면 다른 하나가 나빠지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특성이 동시에 두 가지 상태여야 하는 그런 물리적 모순도 있고요. 트라이즈는 이런 모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파해서 해결하는 원리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이상해결책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건 뭐랄까 그 모순이 완전히 사라진 거의 마법 같은 최상의 상태를 딱 목표로 삼는 거예요. 또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문제 그 자체까지도 자원으로 본다는 시각도 아주 독특합니다. 와, 문제까지 자원으로 본다니. 그럼 말씀하신 그 40가지 발명 원리는 이런 모순들을 깨부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 무기 세트? 그런 거겠네요? 네, 그렇죠. 다양한 상황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발상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SIT, 체계적 발명 사고는 트라이즈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도 도구들을 제공하나요? SAT 역시 그 고정관념을 깨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하는데요. 주로 5가지 핵심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거 기법, 이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구성 요소나 기능을 한번 빼보는 거예요. 빼본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초기 디지털 카메라 중에는 액정 화면을 없앤 제품들이 있었어요. 액정 화면을요? 왜요? 그걸 없애니까 더 저렴해지고 구조도 단순해졌죠. 그래서 기존 카메라와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빼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혁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제거가 혁신이라니? 이거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다른 기법으로는 용도 통합이라고 해서 기능을 합치는 거, 또 복제, 요소를 늘리는 거, 분할, 나누어서 재배치하는 거, 그리고 속성 의존이라고 상황에 따라 속성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이 결국 우리가 익숙한 용도나 구조에 갇히는 것, 이걸 이제 기능적 고착 또는 구조적 고착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구체적인 방법들이네요. 그럼 이제 이런 티라이즈나 SIT 같은 도구들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는 하나같이 실천을 강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적용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SIT에 5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뭘 빼면 더 좋아질까?
이것과 저것의 기능을 합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그냥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습관처럼요. 아, 그냥 생활 속에서요? 네. 아이디어 노트 같은 걸 써보는 것도 좋고요. 일부러 같은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좀 낯선 경험을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냥 영감이여 오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생각을 좀 의도적으로 비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트리지 싱킹에 나왔던 그 청계천 계단 문제 해결 사례처럼요. 실제 문제에 직접 적용해보는 경험이 쌓여야 진짜 내 역량이 되는 거겠죠? 그 계단 문제도 원래 있던 자원을 좀 새롭게 활용해서 해결했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방법론들이 그냥 책상 위에서만 하는 이론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 현장에서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 이게 그 실용성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이미 검증된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창의성이라는 건 더 이상 타고나는 재능,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트리즈나 SIT 같은 구체적인 도구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 변화는 이제 영감이 떠오르길 그냥 기다리는 대신에요.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나 혹은 이거 좀 개선하고 싶다 하는 점들에 오늘 배운 생각의 도구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들이대 보는 거예요. 네,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한번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배운 도구 중 딱 하나만 골라서 예를 들어 제거라든지 아니면 용도 통합을 써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물건이나 이미 다 해결됐다고 여겨지는 문제 하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본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